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세이코 시계고요. SRP773 K1 모델입니다. 세이코 터틀이라는 시계로 잘 알려진 모델이고요. 아마 이 모델은 SKX007과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세이코 시계 스포츠 모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실제 시계로 리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형상 같은 경우는 SKX007과 많이 닮아 있는데 두드러지게 차이점이 있다면 이 바디 부분입니다. 이 바디 부분이 SKX007은 그냥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반해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디가, 그러니까 베젤이 있고 바디가 이렇게 튀어나온 형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측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그 베젤과 이 바디가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 같은 경우 굉장히 큽니다. 이 베젤 크기만 따지면 좀 작겠지만 이 바디까지 하면은 45mm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러그 투 러그는 굉장히 짧습니다. 48m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손목이 좀 두꺼우신 분이나 얇으신 분들이나 잘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시계를 볼 때 좀 주의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바늘 분바늘의 핸즈의 마감입니다. 왜냐면은 이 시바늘 분바늘의 그 테두리 부분을 보면은 그 이 마감이 좀 거칠거칠하거나 살짝 그 버라 그러나요? 약간의 뭔가 그 마감이 좋지 못해서 고르지 못해서 뭐 살짝 뭔가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시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7, 80만 원이나 비싼 시계들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마감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지금 어딜 봐도 뭐 이렇게 상처가 있거나 그런 거는 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초침에도 뭐 별다른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데이데이트 기능을 넣어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날짜만 있는 것보다는 요일이 있는 게 의외로 굉장히 편하거든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이게 바로 기억이 안 날 때 바로 시계 보면 되기 때문에 날짜와 요일이 같이 있는 기능이 그냥 날짜만 있는 것보다 훨씬 그 기능 면에서는 유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펙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직경 같은 경우는 45mm고요.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13m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이제 글라스인데요. 글라스 같은 경우는 꼭 사파이어를 써줬어야 되는데 하드렉스 크리스탈이어서 사파이어보다 긁힘에 좀 약하다는 점이 이 시기의 가장 큰 단점일 것 같고요. 만약 이 부분만 사파이어로 해줬어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을 것 같은 그런 시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러그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작아 보이죠? 이 시계 케이스에 비해서는 22mm고요. 그리고 이 22mm도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2mm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이코 스포츠 시계들은 케이스는 큰데 줄은 얇은 그런 스타일이 많아서 스모라고 많이 부르죠. 스모 선수 같은 그런 형상이라고 해서 네. 몸집은 큰데 팔이나 이런 데는 좀 가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베젤이 돌아가는 느낌은 상당히 좀 무거운 편이고요. 드르륵 하는 소리가 굉장히 큰 시계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시계들에 비해서는 되게 조용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젤의 이런 마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쉐이프들이 굉장히 고르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신경 써줬다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바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옛날 빈티지에서나 좀 쓰는 바디 케이스인데 세이코에서 좀 몸집을 키워서 다시 쓰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점이 있다면 거의 다 이제 무광인 거 볼 수 있는데 이쪽도 지금 바디 쪽이 무광이거든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오자마자 광택이 있어요. 같은 바디인데 이쪽에는 무광, 이쪽에는 유광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크게 이질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겉부분은 기스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무광 처리를 해서 기스가 나더라도 좀 안 보이게 해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안쪽에는 기스가 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광택 있게 해서 시계의 완성도를 좀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계는 또 다른 시계들과는 다르게 러그 쪽도 좀 보셔야 되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이 러그가 곡선형으로 된 게 아니라 거의 일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버 밴드나 다른 메탈 밴드로 착용을 하시더라도
크게 그 틈이 없이 그냥 일자로 이 부분 딱 착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밴드를 좀 호환해서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리드백이고, 또 러그를 뺄 때도 이 부분이 보통 시계들이 막혀 있는 시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돼 있으면 그 시계 교체 툴로 이제 뾰족한 부분을 그냥 누르기만 하면 줄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질하는 것도 러버밴드나 다른 밴드로 하시기에 굉장히 편하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글라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도명식 스타일도 많이 쓰는데, 이 제품에는 그냥 플랫한, 그냥 평평한 그런 글라스를 썼고요. 네. 그리고 조작법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주면 용두가 풀리고요. 용두가 이렇게 탁 풀렸을 때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용두를 감아주면 태엽이 감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해서 충전이 부족할 때 용두로 감아주시면 되고요. 용두 감는 거는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한 2, 30바퀴씩만 감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을 넘기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칸 빼서 이제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로마자랑 영문 두 가지 지원되는 거 볼 수 있고, 또 반대로 돌리면 날짜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닫을 때는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면 용두가 감기고요. 방수 성능이 잘 발휘를 하려면 이게 이제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꼭 감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버클 같은 경우도 이제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진 않고요. 세이코 5S는 그런 버클을 써서 이런 버클의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쉽고요. 이런 부분을 좀 두껍게 써줘서 마감을 잘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미세 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돼서 좀 빈 느낌이 싫으시면 이 안쪽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줄질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안쪽 솔리드백 같은 경우는 형상이 지금 이게 파도 모양이거든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세이코 다이버 시계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네요. 착용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손목이 17.5cm인데도 러그 투 러그 사이즈가 거의 손목 안으로 거의 들어오거든요. 물론 이제 직경이 45mm라 상당히 큰 시계긴 하지만 45 케이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듯한 디자인입니다. 시계를 한번 가까이서도 보여드릴게요. 네.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세이코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4136 무브를 썼고요. 그래서 파워리저브 같은 경우는 40시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시계들은 거의 이제 무브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가격도 확 올라간 그런 모델인데,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모델을 쓰고 싶은데 이제 가격이 좀 부담되시는 분들께는 이런 라인들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옛날 그런 빈티지 바디의 그런 감성도 있으면서 약간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세이코가 스포츠 시계에서 아직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이코 SRP 773 모델을 리뷰해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